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1470년 명성화 6년 병조의 전교 화기를 초 5일에 중국 사신이 한강에서 놀이를 한다 하니 활쏘기에 능한 사람 20명을 뽑아서 보내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영안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강원도 황해도에 강도가 돌아다녀서 이제 군사를 보내어 잡게 하였는데 혹시 이웃 경계에 도망에 숨은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본도에 살지 아니하고 행동이 수상한 자가 있거든 곧 구속해서 그 근각을 신문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근각은 죄를 범한 사람의 생년, 월일과 얼굴 모습 및 그의 죄상과 조상 등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이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일 경진 여덟 번째 기사 형주 조랑 최숙정이 상소하기를 신이 엎드려 보건대 이제 비가 적게 오지 아니하여 성상께서 깊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허물이라고 스스로 꾸짖고 전교를 내려 구원을 하니 과실을 듣고 그 재앙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신이 되풀이하여 생각하건대 수재와 한재는 역대에서 면하지 못한 바요 감응하는 이치는 예사람도 밝히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대저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여 공경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어진 마음이 있는데도 혹시 수재와 한재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여 깨우쳐서 두렵게 하는 데 불과합니다.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어진 마음이 없어서 수재와 한재가 있으면 이는 하늘이 꾸짖어 고하는 것이 깊습니다. 상나라에는 성탕이 있었고 주나라에는 선왕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사로서 스스로 꾸짖었고 하나는 몸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았으니 이는 모두 자기의 과실을 꾸짖었기 때문에 한재가 상나라와 주나라를 병들게 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라의 정치를 혁명하여 중흥한 아름다움을 이제까지 칭송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성상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사 먼저 언루를 열어서 나무하고 꼴배는 사람이 말이라도 반드시 채택하고 비건한 말이라도 반드시 살펴서 묵은 폐단을 개혁하여 서정을 일신하니 억만 백성이 목을 내리고 눈을 닦으며 태평한 다스림을 바라고 있는데 3월부터 이제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보리는 이삭이 패지 아니하고 씨도 땅에 넣지 못하여 성상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은 진실로 하늘의 마음이 전하를 사랑하여 장차 전하의 뜻을 굳게 하려고 함인 줄 압니다. 신이 감히 화기를 손상하리라고 의심할 만한 것을 뽑아서 구원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는 교시에 부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만히 보건대 근년 이래로 고활하는 풍속이 성하여 혹은 상 주는 것을 바라고 혹은 사감을 가지고서 아무 사람이 아무 일을 말하였으니 이는 휘 하는 일에 저촉된다 하고 혹은 아무 사람은 아무 물건을 가졌으니 이는 도둑이다 하고 바로 승정원에 나아가 그 짓으로 꾸며 아뢰니 이는 선정관과 부장이 바로 민간에 달려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다 엮어 잡아서 연명으로 기록하여 계달합니다. 집에는 집을 지킨 사람이 남지 아니하여 재물을 벌써 빈 것을 엿보는 도둑의 손에 들어가고 그 일이 유사에 넘어가면 삽목으로 채워서 옥에 가두니 절여도 움직일 수 없고 가려워도 긁을 수 없습니다. 비록 조사에 죄가 없는 자일지라도 유사에서 다투어 깊이 추궁한 말하기를 개하한 일은 경솔하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취무 명자하여 백단으로 캐어 물어서 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치에 고든 자가 있으면 보고하여 석방하나 열흘이 지나고 불행히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단서가 있으면 고신하기를 청하여 행하니 마침내 석방된다 할지라도 벌써 완전히 살이 없고 살림이 또 당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생명을 상하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와 같으면 사감을 가진 자를 위해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니 그 억울함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이러고도 태화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이 믿지 못하겠습니다. 근년 이래로 강도 이 처자를 변군에 정속시키고 그 가운데 살인한 자는 그 아들까지 죽이니 이는 진시로 간악한 자를 징계하고 시패를 구제하는 곤도의 방책입니다. 대저 사람으로서 생명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강도를 죽여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비록 삼척 동자라도 모두 아는 바인데
비록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이는 이른바 모든 백성이 이를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을 다 죽이는 형벌을 행할지라도 불쌍한 것이 없으나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또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아끼고 아내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가 그 악한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또 어찌 아내가 금하고 아들이 가남으로써 그 의질지 못함이 사라지겠습니까? 신은 결단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압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비록 죽여도 그 죄가 남으나 그 처자는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옮긴 백성이 도망해 온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아니하니 무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으로서 친척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생각은 달관자라도 면치 못하는 바인데 하물며 무지한 백성이겠습니까? 잠시 배치된 곳을 떠나서 잠깐 고향에 돌아오면 문득 도망한 백성으로 이끌고 따라서 형벌하니 범한 자가 만일 도둑질한 무리라면 이처럼 해도 가하겠지만 이들 평민은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전에 사람을 형벌하는데 반드시 가을을 기다렸던 것은 천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년의 가을을 기다리는 법이 이미 폐지되었고 천 여름달에 사람을 형벌하니 신은 천도에 어긋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계집이 억울함을 품으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한 남자가 분함을 맺으면 3년이 가문다고 하였으니 한 개의 작은 물건도 좋게 있을 풀만한 것이 있는데 신의 본바로서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의 한절은 비록 하늘이 전하를 사랑하는 데서 나왔을지라도 전하는 재앙이 일어난 연유를 생각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경공은 임금다운 말을 하고 형옥성이 삼사를 물러가고 당나라 태종이 백성을 중히 여기는 정성이 있으니 황충과 감도 재앙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전하에 어질고 착하신데도 오늘의 재앙이 있으니 하늘이 상나라 성탄과 주나라 선왕을 돕는 바대로 오늘을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원상에게 명하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추향 조승문 김질 윤자원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고아를 금하는 것은 이미 중회에 하유하였고 변경에 옮긴 백성이 도망하는 것은 법이 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모두 도망에 흩어질 것이니 그 법은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때에 임하여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감해서 죄를 고할 것입니다. 살인 강도의 아들은 사형을 감하고 그 아내와 아울러 먼 변경에 정속시키는 것과 사람을 형벌하는 것을 가을을 기다려서 행하는 일은 그 상소에 따라 율에 의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일 경진 9번째 기사 원상 등이 사관원의 상소에서 논한 일을 의논하였다. 상소는 4월 14일 임술에 있었다.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추양 김질 윤전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제1조 품계를 빼앗은 자는 돌려주는 것이었다 합니까? 제2조 만호에게 월지미를 주는 일은 형세상 거행하기 어렵고 교수 훈도로 골라보내는 것은 이미 저령이 있습니다. 제3조 혼인 때의 사치를 서로 승성하는 것은 이미 검령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관가에서 자제를 주는 것도 저령이 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함이 어떠합니까? 제4조 급하지 않은 역사는 이미 모두 정파하였고 오직 간경도감 한 관청만 파하지 아니하였는데 일이 끝나면 혁파할 것을 이미 명하였고 새로 사사를 경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저령이 있습니다. 제5조 백성을 진율하는 일은 국가에서 시방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였고 홍윤성 조승문은 의논하기를 사관원에서 올린 5조목의 일은 모두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제1조 제3조는 가하나 그 나머지는 다시 살펴서 시행할 것이다 하였다. 저령은 법령을 말한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일 경진 10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일 경진 1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4일 신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4일 신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4일 신사 세번째 기사 도승지 이극증을 보내어 부사에게 고하기를 더컨대 대인이 장차 22일에 회정하려고 한다는데
이 혹독한 더위를 당하여 황제의 은명을 받들고 험한 길을 걸어서 멀리 왔다가 갑자기 회정하려고 하니 섭섭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두어 달 머물다 가소사니 부사가 말하기를 사신의 일을 완수하였으니 빨리 복명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하의 성의가 간절하니 마땅히 25일에 길을 떠나겠습니다 하였다. 이극증이 또 상사에게 고하기를 부대인이 22일 회정하려고 하므로 전하께서 신을 보내어 머물도록 청하였고 또 신으로 하여금 대인에게 아뢰어 머물기를 권해보도록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그들은 이미 일을 마쳤으니 곧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8월에 회정할 것을 출발하고 왔습니다. 저들이 이미 떠나는 날을 나와 의논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정하겠습니까? 하니 이 걱정이 말하기를 대인이 어찌 본국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전하의 성의를 몸받아 머물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죄한 뒤에 제가 청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걱정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주봉배를 사용하니 이는 본국의 폐를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대인은 중국 사람이니 청거대 대인은 부대인을 위해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멀리 와서 몸이 피곤하여 술을 마시고 싶지 아니하고 부사도 이와 같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재상이 부사에게 말하여 부사가 허락한다면 내가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하니 이극증이 말하기를 부대인은 반드시 대인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부사라가 허락하면 나도 수락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권 성종 1년 5월 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의건부와 형조에 전지하기를 근래에 도둑이 돌아다니며 사람과 물건을 겁탈해 죽이므로 중한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살인 강도의 아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였으나 처결할 때 당하여 마음에 참아하기 어려운 바가 있어 매양 그 사형을 용서하였고 비록 엄한 법을 마련하였으나 마침내 행하지 못하였다. 이후부터 살인 강도의 아들은 변방고을의 노비로 정하고 또 강도의 무릇 도둑으로 사형해 해당된 자도 율문에 의하여 가을을 기다려서 형을 행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4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4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두 중국 사신이 제천정에 가서 놀았다. 고령보험군 신숙주 인삼보험군 홍윤성 영의정 윤자원 관번 요사신 이승소가 따라가고 좌부승지 정효상이 선온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였다. 또 활과 화살을 두 중국 사신에게 주고 무사로 하여금 사후하게 두 사신도 관역을 쏘았다. 신숙주 이하가 차례차례 수를 돌리고 파하였다. 또 배를 타고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물로 고기 3마리를 잡았는데 두 사신이 진상하게 하였다. 가다가 노도 중류에 이르니 부사가 노사신과 짝지어 사후하였다. 도승지 한계순이 또 선원을 가지고 갔다. 상사는 취해 쓰러져서 먼저 돌아오고 조금 있다가 부사도 돌아왔다. 임금이 도승지 이극증을 보내어 태평관에 나아가서 문안하고 인하여 부사에게 머물기를 청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가기를 이미 결정하였으니 말하지 마시오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 먼저 생원 구영안이 그 아내 신씨를 버렸으므로 처가에서 사헌부에 장고하였다. 사헌부에서 조사해보니 친구 최잔영, 권거리라는 자들이 구영안이 처가에 왕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드디어 친구들 사이에 전파시켰는데 구영안이 이로 인하여 버린 것이었다. 공문을 마치지 못하고 의건부로 옮겨 공문하기를 명하자 의건부에서 유사전의 일로서 논하여 용서하기를 청하니 원상과 의정부에 의논하여 명하였다. 신숙주 추양 조승문 김질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구영안은 이미 그 아내가 실행이 없다고 말하고 또 그 말의 근원이 처음 난 곳을 살피건대 그 족친과 친구들이 모두 구영안이 그 처가에 왕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드디어 의심하여 이 말을 낸 것이므로 이제 비록 추궁할지라도 반드시 실정을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용서하면 구영안의 아내는 뜬 소문으로 오명을 쓰게 되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니 가긍합니다. 수액하여 조율한 뒤에 사전 물론으로 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고 한명의 한백년 임원준 황우 요우는 의논하기를 두 번 사유를 지났으니 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구치관 한계민은 의논하기를 구영안이 그 아내를 버리고자 해 거짓말을 꾸며 만들어 실행으로 무고하였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고 구영안의 아내가 과연 실행하였다면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끝까지 추액하여 분명하게 행하소서 하였고
홍윤성은 의논하기를 강상의 도는 부부의 도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실정을 알아내어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일이 만약 거짓인데 분변해서 밝히지 아니하면 구 영은의 아내는 거짓 추한 이름을 얻고 부부가 서로 관리해서 원통하고 억울함이 더할 수 없으니 일이 비록 사유를 입었을지라도 추국하여 실정을 가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구 영한 및 이에 관계된 윤온, 윤양, 남혼 등은 그대로 가두어 끝까지 공문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5일 이모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계달하기를 정읍의 주회수 진주, 관노, 막금이 죽은 성진, 고승, 막동, 두원, 미라로와 도망한 물금, 이산, 고음, 류용, 금귤 등 사명하와 더불어 중을 쏘아 죽이고 의복을 겁탈한 주와 해주의 죄수 산호, 갓동, 태산이 이미의 집을 불지르고 이미를 쏘아 죽인 강도죄는 유래 차명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명화는 절의 강도를 말한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6일 개미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6일 개미 두번째 기사 원상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이제 비가 이미 넉넉히 내렸으니 청컨대 복선하고 향운을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복선은 갑자기 할 수 없고 향후는 대전에 예전대로 올리게 하라 하였다. 복선은 고기를 다시 먹습니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6일 개미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는 24일에 점들련을 행함이 마땅하나 다만 이날이 국기 일인데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원상 한명의 도승지 이 극증 등이 아뢰기를 만약 이것을 중국 사신에게 구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수고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처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날 할 수 없이 잔치를 베푸며 중국 사신이 나의 소순하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반드시 물을 것이니 사신대로 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6일 개미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6일 개미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7일 갑신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7일은 갑신 두번째 기사 좌부승제 정효상에게 명하여 진원물선 견양을 가지고 태평관에 가서 상사에게 보이니 상사가 보고 말하기를 준비하기 쉬운 물건은 세 꾀를 준비하고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준비한 대로 진원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7일 갑신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뒤로 제도인 납세는 각 창에 분대 감찰을 보내어 불법을 규찰하라 하였는데 구치관이 아랜 바에 인한 것이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7일 갑신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7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윤인이 만포 첨절제사 손효윤의 첩정에 의가에 치게하기를 금년 4월 22일에 고 건주 도독 이두위의 아들 이우지 가무가 지위 이시은거 등 네 사람을 보내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기춘6 6월에 중국 조정에 들어가 숙배하였더니 조정에서 보니 도독을 주고 아울러 인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회동간에 머물 때 관원이 내게 이르기를 조선이 너희들을 토벌한 것은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에 따른 것이다 하고 패사할 때 황제가 조선과 화호하기를 특별히 명하였으니 원컨대 아비 이두이의 예의에 의하여 상상은 인하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사인을 대접하기를 허락하신다면 나도 서울에 조연하여 숙배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최항, 홍윤성, 조승문, 김질, 연자은, 김국강이 아래 의논하기를 이이시은거 등이 만약 다시 오고도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 기순하려는 뜻을 가지고 이미 계달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선왕조의 이두이가 우리나라에 납관함으로 대우를 후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 우지가무가 아비의 뜻을 이어와서 기순하고자 하니 가상하다. 만약 과연 성심으로 순종하면 예전처럼 대우하겠으나 다만 중국 조정에서 서로 통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형평상 서울에 오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라고 이처럼 설명하여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게 함이었다합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본도에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권 성종 1년 5월 7일 갑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8일 열리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8일 열리후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8일 열리후 세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수 손이 와서 아뢰기를 환관에게 시호를 주는 일이 예전에는 있지 아니하였었는데 이제 듣건대 정균에게 시호를 내렸다고 하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그러나 정균은 공이 커서 다른 환관에 비하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김수손이 다시 아뢰기를 세조께서 정균을 하엄군으로 봉하자 본부에서 반대함으로 세조께서 하교하시기를 전균은 공이 크기 때문에 봉하였다. 후일에 환관을 다시 어찌 다 봉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으나 이후부터 환관으로 봉군된 자가 많았으니 이제 시호를 내리는 것이 후일의 전례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원상에게 물으니 신숙주는 아뢰기를 전균은 이미 봉군이 되었으니 시호를 더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간관은 전대에 환관에게 시호를 준 것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김진을은 아뢰기를 이제 비록 정균에게 시호를 주더라도 무익하니 사헌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균은 공이 커서 시호를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8일 얼리오 네번째 기사 이조에서 계달하기를 승문원의 박사 이하는 처음에 모두 나이 젊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골라 배정하였으나 5, 6년 뒤에 거간하기 때문에 마음을 써서 습독하면 한하게 정숙할 수 있는데 다만 상벌이 엄하지 아니하여 전혀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합니다. 이 뒤로는 9품에서 8품으로 오르면 오글대 박통사를 8품에서 7품에 오르면 직해 소학과 지정 조격 등의 책을 습독하게 하여 날마다 치부하고 매년 사중삭을 당하여 도제조가 모여 앉아서 위에 독서한 것을 세 차례 고강하여 모두 약 이상이면 예에 따라 전전하고 조통인 자는 전취 중등의 예에 의하여 전전하지 말며 불통인 자는 파출하소서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교정청에 명하여 대전에 참가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녹을 때는 중국어 학습서를 말한다. 약은 과거를 보거나 서당에 글을 외울 때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인데 순, 통, 약, 조, 불의 5등급이 있었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8일 얼리후 5번째 기사 호조정랑 김중형을 충주 검천창에 보내어 장사치로서 흥판으로 작폐하는 자를 검괄하게 하였다. 흥판은 판매이고 검괄은 조사에 체포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8일 얼리후 6번째 기사 사무대사원 한치영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상소는 이러하였다. 엎드려 전지를 보건대 대소 신료로 하여금 각기 시패를 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하고 노둔한 자로 언간에 있으면서 삼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조목조목 진술하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 정한 대전에 천인의 신부는 어미의 역을 다루고 그 아비는 관에 고하여 속신하기를 허락한다고 한 주에 중이된 위에 낳은 소생은 그 어미의 양인 천인을 물러나고 모두 공천에 속한다고 했으니 신등은 법을 세운 본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망연된 생각으로 중이된 뒤라고 이른 것은 중이되기 전과 구별한 것이요 중이되었다가 환속한 뒤를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결성 관리가 중이되었다가 환속한 뒤에 성례하여 장가들어도 낳은 자식도 일체 모두 천인에 속하게 되니 이는 중의 환속하는 길을 끊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때의 일을 논하면 문불의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없지 아니하는데 장래 원에서 일일이 사람의 진구를 받아서 모두 천역에 속하게 하겠습니까? 가령 출가한 지 2-5달 만에 환속하여 낳은 아들, 딸을 예에 의하여 천인에 붙인다면 그 원한을 맺음이 또한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진구하는 자의 이익이 많아서 머뭇거리고 규정하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신등이 처음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요즘 소장으로 인하여 장례원에 물어보고 놀라고 개의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정으로 있을 때의 소생은 천인이 되어 마땅하나 환속한 뒤에 저절로 보통 사람이 되는데 결손과는 허리멍텅하에 잘못됨을 모르고 이를 바라는 무리는 상받는 것을 달게 여기며 피고자도 국법이 그렇다고 생각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품고서도 상달할 길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합니까? 청근대 빨리 해당 관사에 명하여 법을 세운 뜻을 거듭 밝혀서 이미 천인에 속한 사람을 일체 개정하여 그 억울함을 풀도록 하소서. 우리나라 조정에서 별자를 두고 일기가 돌아오면 을의 녹관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자정되는 자는 혹은 재임 중에 상을 당했거나 혹은 다른 연고로 상관이 되어 모두 일찍이 관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만하의 벼슬을 옮기게 되면 또한 그 품에 준하는 벼슬에 임용하는데 이를 옳지 못하다고 보지 않으나 이제로 하여금 대가 영직을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별자에 추천하게 되니 겨우 일기가 차면 요관 현질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의 정사를 보면 사병 송효선은 전년사 별제로서 감찰 조침은 사포서 별제로서 애초에 동반의 한 벼슬도 지내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현질에 제수되었습니다. 사평과 감찰에 어찌 경력이 없는 사람이 감당할 자리이겠습니까? 조정의 벼슬이 이로 말미암아 천해질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조에서 사스럼이 없다고 하시나 요즘 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신등은 부끄러워합니다. 무릇 계제법은 조중조에서 이미 오래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참직을 중히 여기고 사급을 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청건대 계제법을 회복하여 산관으로서 별자에 제수된 자는 계만하여 천직할 때 곧 남명으로 서용하고 바로 참직을 주지 말며 동반의 인원으로 참직을 거치지 아니한 자도 또한 대승, 난관과 결승, 아문에 제수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전에 외람되게 제수된 자도 모름지기 개정하여 청탁으로 승진하는 길을 막게 하소서. 1. 일찍이 전지를 내려 중의 관리로 광망하고 태만하거나 혹은 나이 어리고 학문이 없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잠언 많으니 이 뒤로는 비록 종친 제추의 친속이라도 모두 사리와 정사를 아는 자를 정밀하게 골라서 제수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자는 비록 특지가 있더라도 서반으로 보내어 서용하라고 했는데 이조에서 전지를 받은 지 몇 달이 되어도 아직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파출시키지 아니하여 진실로 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정사의 민영근은 견은 나이가 젊고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 호조난건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무리는 비록 전에 이미 이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마땅히 서반이 보내야 할 것인데 번극한 관사에 임명하였으니 이 얼마나 어긋난 일입니까? 청컨대 이전에 재임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이제로 하여금 빨리 도태하게 하고 민영견도 또한 개정하여 관관의 폐해를 없게 하소서. 예전에 공신을 후로 봉하고 세습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 군을 봉하는 것도 대개 이를 본받았으므로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지극히 융숭합니다. 이제 정안을 보건대 종신과 공신으로 군을 봉하는 자가 무려 수백인데 공신의 적자와 손자는 부조의 생사를 논하지 아니하고 가선대부에 오르면 반드시 군을 봉하니 심히 예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옛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노기 또한 지탱하지 못합니다. 무릇 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 죽으면 아들이 받는 것이지만 아비가 있으면 아들을 봉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조정에서 공신을 군에 봉하는 데 음봉이 없었는데 이제 음봉하는 법을 세워 드디어 아우러 봉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 얼마나 봉군이 천합니까? 신등은 청근대 조종조의 법에 의하여 종친은 친소로서 봉함을 받고 공신의 자손은 살아서 습봉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써 봉작을 높이고 헛된 비용을 줄이소서. 1. 예전에 둔전을 반드시 변경해 두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변경에 주둔하여 베개를 높이 베고 잠자면서도 나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없으므로 차라리 농사를 지어 비만의 수고를 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후로 비록 방수하는 땅이 아닐지라도 둔전을 설치하여 장차 불리의 용도를 넉넉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국가에 유리할 것 같으나 그 경작하는 공력 또한 우리 백성을 수고롭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하루의 힘을 공사에 쓰면 또한 하루의 힘이 사사를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루의 힘을 감하는 것도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다고 이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갈고 거두는 스그러움이 잦다면 스놀이 걸리니 또 어느 여가에 자기 농사에 힘이 미쳐서 부모를 복양하고 자녀를 기르는 미천을 만들겠습니까? 이는 국가에서 1분의 2를 받는데 백성은 한 해의 가난을 받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러하면 명년에는 또 이와 같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이와 같을 것이니 어찌하여 구학에 빠져 죽지 아니하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어찌 넉넉하지 못하겠는가 하였으니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에 편하게 하자면 나라에 돈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신등은 청컨대 내지의 돈전을 일체 정파하여 백성에게 갈아서 먹게 하소서. 공신이 반안은 반역의 노고에 보답하는 바인데 이제 공신의 집에서 반알을 자기 집 사물로 삼아 마음대로 남에게 정리하고 병조에서도 그 뜻에 순종하여 주게 하며 애초에 반당 관안을 상고하지 아니하니 법을 세운 본뜻이 아닙니다. 무릇 반당은 병조에서 차첩을 주고 성명을 반당 관원에 올려서 매년 춘추에 점거하는 것이니 비록 공신의 집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역시 국가의 군졸입니다. 그 채안은 공신이 마음대로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공신의 반환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하소서. 1. 춘분 후 추분 전에 잡송을 정지하는 것은 바로 예전에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려는 뜻입니다. 근래는 이 법을 쓰지 아니하나 경중에선 오히려 돌아가며 농사짓기를 허락하는데 외방에서는 노비와 전지를 빚으로 거두는 소송을 한결같이 모두 들어주니 갈고 긴멜대를 당하여 그를 띄우고 사람을 보내어 서로 추국하여 농민을 소란하게 하니 진실로 큰 패단입니다. 저들도 이 패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이 법을 폐지하였으니 송사를 정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때를 이르니 국가에서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이 아닙니다. 원컨대 예법을 거듭 밝혀서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에 전력하게 하면 다행일까 합니다.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기 아니 신숙주 한 명의 최양 김질 연자온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중이 된 뒤에 낳은 소생을 공천에 속하는 것과 일에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바꾸는 것과 공신의 적장 자손에게 승봉하는 것과 춘분 후에 송사를 정지하는 것은 상소에 따라 시행하고 내지의 돈전을 협파하는 것은 이제 바야흐로 거행하고 있으며 공신의 반환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것은 세조께서 일찍이 허락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윤성의 의논도 신숙주의 의논과 같으나 다만 공신의 반하일은 상소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치관 조승문은 의논하기를 돈전은 일찍이 그대로 둘 것과 협파할 것을 마련하라는 전교가 있었고 그 나머지 상소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했는데 모두 그대로 따르고 오직 일에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바꾸는 일만은 윤하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민영견은 사람됨이 광망하여 외조 모 윤씨의 도서를 훔쳤어서 조랑이 되기를 구하였는데 윤씨는 대왕 대비의 언니이며 자손이 모두 서위에 벌려 있었다 하였다. 계제법은 참하간 7품 이하의 관원에서 참상관 6품 이상 종 3품 이하의 관원으로 승진시키는 법을 말한다. 광관은 벼슬에 있으면 일을 못하는 것이다. 은봉은 공신의 자손에게 봉하는 것을 말한다. 비만은 굴량 운반을 말한다. 성중시록 5권 성중 1년 5월 8일 이후 7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5권 성중 1년 5월 8일 이후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5권 성중 1년 5월 9일 병술 첫번째 기사 행부사직 정희가 글로 아뢰기를 이제 사헌사의 행차에 신이 안마로서 북경에 가는데 태감 심해의 처소에 선물로 흑마포 30일 탑 사마 100속을 가지고 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원상에게 내려 의논하기 아닌 심숙주와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에게 증여하는 물건을 금지하기가 어려우니 김당, 강계숙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한 명의 구치관 최항, 홍윤성, 조승문, 김질, 연자오는 의논하기를 영로로 운반하는 폐해가 있으니 그 김순복의 예에 의하여 배 10필만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배 20일 탑사마 50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윤문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제 5월 25일에 중국 사신이 도목 두 사람을 금강산에 보내어 번을 달려고 하니 지대할 모든 일을 곡진히 조치하고 지나가는 각관과 각역에 끓일 길만한 문서는 모두 철거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해승석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달 25일에 중국 사신이 두목을 보내어 금강산에 궤번하려고 하니 무릇 지공에 관계되는 일을 미리 조치하고 또 여러저러의 사적과 끓이낄 만한 문서는 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필에게 글을 내리기를 중국 상사가 두목 11인을 데리고 이달 25일에 본가에 가니 요전 및 연양과 접대하는 모든 일을 준비하여 기다리라 하였다. 요전은 제사를 말한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무릇 난신에 연좌된 자는 을에 용서받을 수 없으나 세조께서 나를 위로하고자 하여 특별히 우리 족친을 방면하였는데 그 후 사람들이 모두 방면하려고 하여 진소하는 자가 많다. 내가 생각한데 동성은 오히려 가하나 이성의 소원한 자는 예의에 의하여 방면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니 이제부터 촌수를 한정하여 방면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신숙주 한명의 부치간 추향 홍윤성 조승문 김질 윤자원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비록 동성의 지친이라도 만약 큰 죄를 범하였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촌수를 정하여 석방하면 장차 법을 두려워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때를 당하여 족친의 친소와 범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머물고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요즘 불안해.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중에는 석공된 집이 수가 적은데 광릉, 창릉, 근방에는 철거한 인가가 매우 많으므로 모두 보상하기가 어려우니 그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를 골라서 먼저 주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사원부 지평 김수손과 사관은 정은 여호가 와서 아뢰기를 정규는 비록 공이 있어 군을 봉하였으나 환관에게 시호를 주는 것은 우리 조정에서는 예가 없는데 이제 대신의 예에 따라 시호를 주면 후소에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또 후일에 반드시 이것을 예로 삼을 자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시호를 주지 마소서 하니 명하여 도로 시호를 거두게 하였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여덟 번째 기사 졸참판 이연손의 아내 윤씨가 상언하기를 사위 서강이 죄를 입은 뒤에 자손이 특별히 성상의 언덕을 입어 이미 벼슬길을 통하였으나 후세에서 예사로 죄를 입은 사람의 자손으로 금고되었다고 논할 것이 두렵습니다. 청컨대 서강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소서 하였다. 원상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모두 주는 것이 옳다고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금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뱃슬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던 형벌이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아홉 번째 기사 의금배 전지하여 난신 이의산의 아들 이우경과 아내 막생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10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었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여 빈전 국장 산능에 부역한 제색장에게 1등은 각각 쌀 1석 면포 2필 2등은 각 쌀 1석 면포 1필 3등은 면포 정포 각각 1필 주게 하였다. 성종시록 5군 성종 1년 5월 1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구례의 제사 제조의 주화와 부좌를 계삭마다 본조에서 공부를 상고하여 기록에 계달하였는데 병술년에 새로 제정한 대전에는 이 법이 실리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제조가 출좌하지 아니하여 관리의 근부를 조금 더 검찰하지 아니하니 미편합니다. 이제부터는 본조에서 구례에 의하여 제사 제조의 좌 부좌를 가축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좌는 출근을 말한다. 계삭은 3, 6, 9, 12월이다.
성경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1일 무장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1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이 먼저 사평 송효선과 감찰 조침이 내력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승정원에서 서면으로 계달하기를 송효선은 산관 참상으로 전열사 별제가 되었고 조침은 녹사로 거관하여 사포서 별제가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녹사로 거관한 자는 수령을 제수하였다. 수령은 한 고을을 오로지 다스리고 감찰은 다만 창대할 뿐이니 그 소임이 어느 것이 중한가? 만약 수령을 할 수 있다면 오로지 감찰할 수 없겠는가? 감찰은 제4의 창대에 그 사의 관원과 더불어 같이 의논해서 하니 생각하면 수령의 임무가 감찰보다 무겁다고 하겠다 하였다. 원상 홍윤성이 아뢰기를 수령은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6년 동안 백성이 그 폐단을 받습니다. 신은 듣건대 수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집을 뇌물로 바치는 데 이른다고 하니 그 사람이 집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되는 바가 집보다 갑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해를 받는 것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정인지가 일찍이 말하기를 어떤 수령이 매우 심하게 징속하여 백성이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해서 송아지로서 납속한 자가 있었는데 수령이 이르기를 너가 어찌하여 소를 바치느냐 배로 바꾸어 바치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기를 발이 없는 배도 서울에 갈 수 있는데 하물며 네 발을 갖춘 것이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의 고락이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니 그 임무가 어찌 감찰보다 무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송효선은 개차하라 하였다. 청대는 각 관하에서 섣달 금은께 사물을 마치고 창고를 봉해 둘 때 사헌부의 관원을 부르 검사받던 일이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의 수령과 만호를 각품으로 하여금 보고하여 서용하게 하였는데 이제 어찌하여 거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미 대전에 실렸으나 단지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산보원군이 청가하는 자를 먼저 서용하라 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수령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출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관찰사가 전취할 때에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문지만 봄으로 간혹 용렬한 자가 상이 되니 청컨대 직질이 높고 명망이 큰 자를 관찰사로 삼아 출척을 밝게 하소서했다. 문지는 문벌을 말한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1일 무자 네 번째 기사 2조 병조의 전교하기를 이 뒤로 수령과 만호는 대전에 의하여 반드시 청거를 기다려 서용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1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1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더건대 영대군의 종 금희가 양주에 사는데 목사 윤호이가 남의 망령된 소송을 듣고 도둑으로 몰아 매를 때려 그 발을 분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치사하였다. 그의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영대군의 부인이 윤호가 나의 족친이 된다고 하여 금하고서 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윤호가 비록 나의 족친일지라도 어찌 형벌을 잘못하여 사람을 죽여도 좋겠느냐. 금희의 아내를 불러 사실을 묻고 윤호를 나치하여 고문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또 기우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원상 신숙주가 아뢰기를 전일에 기우하여 비가 내린 지 겨우 6일인데 또다시 행한다면 모독되는 듯합니다. 청컨대 며칠이 지난 뒤에 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나를 계달하기를 종전국의 특송 평무속 등 60인과 정피공
구라 등 50인과 산명전의 사자 선명 등 135인이 여러 달 포소에 머물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본주에서 수교하여 경상도에서 계급이 높고 일에 익숙한 수령을 골라 객인을 계유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와서 소비한 양식을 계산하면 아무의 행차의 몇 씀인데 그 미국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왔고 거두어 운반하는 고통은 너희들도 보고 들은 바이다. 대저 양국의 교제는 반드시 각각 그 패단을 없애는 것이 바로 영구한 도리인데 만약 다시 오래 머물면 정관 외의 양식은 줄 수 없다 하고 이같이 설명하여 돌아가기를 독촉하게 하였는데 아직까지 회복 없습니다. 만약 이제까지 돌아가지 아니하였으면 일본 국왕 사신의 선의사 이형훈으로 하여금 다시 계유하여 돌아가기를 독촉하게 하고 그래도 떠나지 가지 아니하면 정관 외에는 양식을 주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0일 기축 5번째 기사 주강에 나갔다. 성경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0일 기축 6번째 기사 석강에 나가다. 성경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어제 어세겸으로 하여금 중국 부사를 반송하게 하였는데 관반 두 사람이 모두 따라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어세겸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니 중국 사신의 뜻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이 성서로 하여금 병을 칭탁하게 하고 어세겸을 대신 관반으로 삼아서 따라가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니 정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교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여지가 와서 아뢰기를 송령은 바로 송현수의 삼촌 조카로서 전일에 감찰을 제수하였으므로 사무에서 개정하기를 청하였는데 윤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조이는 조근의 동생인 까닭에 감찰을 체임하였으니 다 같은 연주자인데 송령 홀로 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의의 조부 장정필은 일찍이 내수사 서재가 되었었는데 장의가 지금 감찰이 되었고 차효주는 직무가 없는데 오랫동안 녹봉을 받았으니 모두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의는 그 조부가 출신이 비록 낮을지라도 험과 허물이 없고 또 이런 무리들이 고관에 임명된 자도 있으니 고칠 수 없다. 차효주는 비록 직무는 없을지라도 세조께서 긍휼한 바이므로 파해버릴 수 없다. 송령은 세조조에 허통하였고 예종조에 이미 감찰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체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영흥에 이속된 선덕사를 도로 예원에 붙이고 예원에 이색된 초랑의 땅을 도로 영흥에 붙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을륜년에 성균관의 양형고를 풍조창에 합하고 유생을 공개하는 쌀, 콩을 관은이 창관과 같이 한 달치를 지조하였는데 한 달치의 지조를 폐지하고 날마다 제급하니 창관의 일이 많아서 때에 맞춰 출납하지 못하고 또 회계 때의 해유와 사상직은 오로지 성균관원에게 속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성균관 관참상 이름과 참회 이원으로 풍조창의 직무를 겸하게 하여 출납을 전담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양형고는 성균관 유생에게 주는 식량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태조 5년 1392년에 설치하고 고종 31년 1894년에 폐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었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지금 영창전 경안정 두 전에 제조가 없어서 전내의 모든 일을 검찰하지 못하니 휘덕전의 예에 의하여 종친 중에 골라 제조를 임명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공신적장의 봉군의 아비가 죽은 뒤에 습봉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5권 성종 1년 5월 1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제도의 전세를
각 창에서 수납할 때 관찰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감독하는데 차사원과 여러 고을의 생리가 규범이 없으므로 함부로 거두는 폐단이 있고 또 경중의 흥리인들이 많이 모여 판매하는데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꾀어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차사원을 없애고 따로 본대를 보내어 경찰관과 같이 수납을 감독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생리는 담당 아전이다. 흥리인은 상인을 말한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국 무성 왕묘의 제도를 관반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묻게 하라 하였다. 관반 노사신이 중국 부사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역대 제왕의 묘는 배향뿐이고 별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홍빈이 와서 아뢰기를 유계부는 난신 유성운의 조카인데 전교서 교리에 제수되었고 조충로는 난신 조청로의 동생인데 진보 현감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난신의 절친인데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반의 좋은 자리에 제수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허통하였는데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무슨 왕묘를 세우고자 청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본래 그 제도가 없으니 그것을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원상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무승은 한때 곤모술수에서 나왔으니 만세의 모범이 보이는 것과 견줄 수도 없고 또 당나라 개원 후로는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더건대 중국에도 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이극증에게 명하여 아청면포 월령 1령 백면포 월령 2령 백제포 천리 4령 5대 2요를 가지고 가서 두 중국 사신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일 장차 사제하기 때문에 전하께서 이를 보냈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나는 흰 옷을 입어야 마땅하니 어찌 이것을 쓰겠소 하였다. 이극증이 다시 청하니 상사는 받고 부사는 받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나는 모두 있습니다 하니 이극증이 말하기를 사제할 때의 대인이 마땅히 변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께서 이것을 보냈으니 청컨대 대인은 사양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부사가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이극증이 말하기를 청컨대 두목들에게 박한 물건을 주게 하소서 하니 부사가 허락하였다. 이극증이 두 사신의 두목에게 백저포 단천리 각각 1령씩을 주었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부사가 앵두를 보고 통사 김맹경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더불어 대귀하고자 한다 하니 김맹경이 말하기를 나는 그를 모릅니다 하였다. 부사가 말하기를 조선 사람 모두 시를 잘하는데 너가 어찌 홀로 못하겠느냐 하고 드디어 시를 읊기를 백옥반 가운데 앵두를 가득 담아 근시에 올리노니 하고 인하여 김맹경에게 대귀하기를 제촉하니 김맹경이 말하기를 황금 술잔 속에 좋은 술을 가득 따라 사신에게 권합니다 하였다. 부사가 또 읊기를 앵두는 불같이 붉고 하니 김민경은 버들은 연기처럼 푸르도다 하였다. 잘하시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창전에 나아가서 아침 상식을 올리고 나와서 막차에 나아갔다. 사신이 장차 이르려 하자 임금이 최복을 갖추고 건정문 바깥 서쪽들의 막차에 나아갔다. 부물과 전물이 홍례문으로 들어오자 임금이 지영위에 나아가서 동쪽을 향해 국궁하였다. 부물은 건정문 바깥 장전에 안치하고 전물은 영전 사정전에 들이었다. 사신이 차서로 들어오자 상사는 흰옷을 입고 부사는 검은 옷을 입었다. 임금이 들어와서 건정전 서쪽들 막차에 나아가고 종친과 문무 벽가는 영전 바깥들의 자리에 나아갔다. 유사가 들어와서 고명 안은 영좌 동쪽에 설치하고 제문 안은 고명 안 앞에 설치하되 모두 남쪽을 향하게 하였다. 전물의 진설을 마치자 임금이 영전의 서쪽 계단 밑에 나아갔다. 부물을 정문으로 들어와서 건정전에 두고 사신이 따라 영전에 들어가 고명과 제문을 받으러 각각 안에 놓았다. 그 고명에 이르기를 조정에서 제후 왕을 대우하기를 살았으면 벼슬로 그 귀함을 누리게 하고 죽으면 시호로 그 행실을 표하여 내의 원근이 그 제도가 한결같으니 시종의 의리를 온전히 하고
넓고 큰 은혜를 보이는 바이다. 고 조선 국왕 성휘는 의용이 깊고 묵중하며 학문이 넓고 통하며 덕을 펴고 인을 행하며 선왕을 잇는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때에 맞춰 조공하여 대국을 섬기는 마음을 굳게 하였다. 비록 수는 길지 못하였으나 명예는 이미 드러났으므로 이에 특별히 시호를 양도라 한다. 아 하늘이 수 주지 아니하니 길고 짧음이 명이 있음을 알겠고 절해의 예를 행하니 무궁한 영광을 기약한다. 아, 너 영혼은 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라 하였고 그 제문에 이르기를 황제가 태감 김흥가 행인 강호를 보내어 조선국왕 성휘에게 유지한다. 오직 왕은 선왕의 정사를 이어 맡아 동쪽 바다를 지켜서 바야흐로 수복을 편히 누리고 너희 나라 사람들을 편히 하며 공경하게 충성을 가지고 짐의 울타리와 방패가 두기를 기약하였더니 어찌 해를 지나지 아니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가. 부엄이 멀리 이르니 진실로 애처로움이 간절하다. 이에 특별히 시호를 양도라 하고 관원을 보내어 유지하니 영혼은 이를 알고 공경이 아름다운 명을 받으라 하였다. 임금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 동쪽으로 향한 자리에 나아가고 사신은 향한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서 향을 올리고 술을 드렸다. 모두 집사자로 하여금 연달아 3번 올리고 3번 전을 드리게 한다. 찬독관이 제문을 받들고 서쪽을 향해 서서 읽기를 마치고는 받들어 요소에 나아가서 태웠다. 제사를 마치자 사신이 나와서 막차에 나아가고 임금도 나와서 막차에 나아갔다. 백관이 건정전 뜰에 반을 올리기를 기다려서 사신은 전에 올라 자리에 나아가고 임금은 계단 사이에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의식과 같이 부물을 받았다. 사신이 나간 임금이 건정문 밖에 이르러 전송하고 승문원 관원이 황지의 고명을 전사하여 고명하면 뒤에 놓았다. 전물이 끝나자 임금이 들어와서 영전 동쪽 계단 및 절하는 자리에 나갔다. 올라와 영자 앞에 나가서 패를 드리고 또 올라와서 북쪽을 향해 꿇어 앉았다. 제축이 고명을 가지고 동쪽을 향해 꿇어 앉아서 읽기를 마쳐 임금이 또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꿇어 앉았다. 대축이 꿇어 앉아 제문을 읽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고애자 사왕 신휘는 황국 예종 양도 헌문 승무 의인 소효 대왕에게 감히 밝게 구합니다. 아, 황국께서는 용과 지를 하늘에서 줘 우리 조 왕의 업을 이어사 능히 전대의 일을 독실히 행하더니 어찌하여 하늘에서 재앙을 내려 수를 기리게 못하셨습니까? 작은 내가 업을 이어받으니 한스러움이 가히 없습니다. 봄이 올라가자 천자가 애석하여 휘호를 내리니 은총이 빛납니다. 슬픔과 영광이 같이 지극하고 감격과 아픔이 서로 간절합니다. 예의 황함이 마땅함으로 공손히 비박한 재물을 올리니 작은 정승임을 헤아리시고 굽어 흡향하소서 하였다. 대축이 고명의 사본을 가지고 요소에 나아가 태웠다. 제사를 마치고 임금이 제전으로 돌아왔다. 절해는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그 시호를 내려주는 일이다. 곧 영명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간에 거둥하여 사례를 행하고 인하여 다례를 행하였다. 도승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각각 백제포 25필, 흑마포 25필, 촉피 50장, 석덕장 1사를 주고 장설 두목 3사람에게 각각 흑마포 5필, 화장 숙소 9사람에게는 각각 흑마포 4필씩을 주게 하였다. 이극정이 중국 사신에게 말하기를 오늘 대인이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하였으므로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이 박한 물건을 가지고 살해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상사가 대답하기를 오늘 일은 직분상 마땅히 할 바인데 무슨 수고가 있겠소. 매일의 공비가 너무 많고 하사는 물건이 거듭되었는데 이제 또 받으니 미안합니다 하였다. 이걱정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것으로 정성을 표할 뿐이니 천근에 사양하지 마소서 하니 상사가 받고 대구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우리 한 집안이 모두 큰 벼슬을 받았으니 전하의 은혜는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부사는 말하기를 오늘의 제사는 조정의 예사인데 내가 무슨 수고가 있었겠소. 매일의 공비가 모두 전하의 은혜인데 이제 이 예물로 내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받지 아니할지라도 전하의 은근한 뜻을 알겠으니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니 이 걱정이 말하기를 이는 돈과 양식이 아니니 청컨대 길에서 약값으로 쓰소서 하였으나 부사는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아니하였고 두목들은 모두 받고는 대고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부사가 말하기를 노 찬성이 우리의 관반으로 시종 여일하였으니 청컨대 전하에게 아뢰어 특별한 은혜를 주고
통사 장자효도 매우 수고하였으니 청근대 계급을 오리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위연을 행하였다. 연회가 끝나자 도승지 이극증으로 하여금 전국 사신에게 환도 1한자로 삼병도자 일부 대녹비 2장 결궁피 20장 호피 40장 토표피 1장 6장 연폭 유둔 1사 2장 연폭 유석 1사 인삼 30건을 주니 상선은 모두 받았으나 부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이극증이 다시 청하기를 도로서 사귀고 예로서 대접하면 공자도 이를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입학한 물건을 가지고 대인의 노중 행자로 준비하였는데 어찌 굳이 사양합니까? 아니 부사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두세 번 물건을 주니 성의가 깊고 무거움으로 고집불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에 유돈, 유석, 인삼, 환도, 도자를 받고 나머지는 모두 물리치며 감사하다고 하였다. 두목에게는 선자, 이파, 임모, 이사를 주었다.